네, 이제 본격적인 컨퍼런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드비어 오형록 대표님께서 힐스 구축 프로세스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저희가 총 40분이 해당되어 있고요. 발표는 30분 정도 진행이 되고 발표 후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드비어 대표 오영록입니다. 우선은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원장님께 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저는 이게 첫 번째 시간이라 사실은 조금 좀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만 좀 준비를 했고요. 뒤에 워낙 그 전문가분들이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기본적으로 기초를 좀 말씀드리고요. 이 기초로 해서 쪽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20년도에 저희가 창업을 해서 현재 7명이고요. 지금 나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는 사업 자체가 사실은 주로 실시간 시뮬레이터, RCP, 그다음 뭐 신재생 에너지 시험 및 개발, 그다음에 이제 사상한 동작 전력 시뮬레이터 등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시뮬레이션, 에너지 점검 장치, 교통 시뮬레이터를 주로 해서 사실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커스터마이즈하는 서로 여러 가지 저희 파트너사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힐스를 구축하는 기업이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이어서 이제 힐 구축 프로세스를 좀 심플하게 해서 사실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설명드릴지 좀 고민을 좀 했는데 한번 쭉 그냥 쉽게 들어주시면은 아마 좀 이해는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갖고 좀 신경 써서 만들기는 했는데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 이제 계획을 하시겠죠.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시뮬레이션을 하실 겁니다. 사실은 개발하는 단계에서 오프라인 시뮬레이션에서 많이 끝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안 가야 되는 건지 안 가도 뭐 개발이 되는 제품들도 꽤 있고요. 사실은 실시간 시뮬레이션으로 가는 것보다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안 가고 그 개발되는 제품이 사실은 훨씬 많을 겁니다. 이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래피드 컨트롤 프로토타이핑, 그 다음에 이제 제어기를 제작이 되고 그리고 네 힐을 하고 그 다음 파워 힐로 가게 되는 이 순서들을 저희가 제가 이제 뒤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모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보시면 오프라인 시뮬레이션, 실시간 시뮬레이션, RCP, 힐, 파워 힐, 필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파란 부분들이 다 모델이 되겠고요. 이제 이 녹색 부분들은 다 실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시뮬레이션까지는 다 모델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모델이 이제 실시간이냐 아니냐의 그런 차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RCP로 가게 되면 이제 제어기에 실제 제품의 제어기만 모델로 하고 나머지는 다 실제로 제어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힐은 여기서 개발된 제어기가 이제 개발이 되고 나서 실제 모델로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끔 되는 거죠. 파워 힐로 가게 되면은 실제 제품, 전체 제품을 가지고 이제 가상의 플랜트에 물려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시를 하게끔 되어 있죠. 여기서 무슨 소리죠? 이게 멀리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이제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좀 그려봤는데요. 이제 계통이 있을 거고요. ESS, PCS가 있고 이 안에는 뭐 컨택터, 뭐 파워 컨버전 하는데 메인 제어기, 뭐 통신 부분들, 그다음에 UI 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상위 제어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배터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대부분 이제 아이디어 소자를 쓰기도 하고요. 최종에는 이제 설치 개통 모델을 설계를 하고, 그다음 제어기도 이제 모델링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내부 제어기라든가 외부 제어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지령 입출력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I/O도 내부 신호로 처리하게 되고, 이제 파워 컨버전 스택은 이제 사양에 맞게 이제 토폴로지를 설계를 하시겠죠. 그리고 뭐 센서, 컨택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배터리도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고, BMS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배터리 모델에서 필요한 정보들이 다 출력이 됩니다.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그래서 이때는 뭐 따로 BMS를 이제 모델링은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실시간 시뮬레이터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실시간 시뮬레이션은 그 시뮬레이션 시간을 현재 시간과 같도록 맞추어서 실행하는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양한 분야의 다이나믹스를 고려해서 시간을 선택하게끔 되는데, 실제로 실시간 시뮬레이션은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10초 동작하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10초만 하시면 되고요. 1시간 동작하는 것들을 보려면 1시간만 동작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진짜 실시간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컴퓨터 또는 연산 장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저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어렵고요. 대부분 이제 실시간 OS가 설치된 컴퓨터가, 그리고 이제 실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스페셜하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뮬레이터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들을 좀 사전적인 의미로는 아시다시피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장치 또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훈련이나 시험 연구에 사용이 되고, 실물에서 뭐 기술적, 경제적으로 곤란한 조건, 여기서 이게 좀 중요한데요. 곤란한 조건을 여러 번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 에너지 쪽에 계시기 때문에 뭐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곤란한 상황이 여러 번 발생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되게 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번 해서 이제 제품의 신뢰성을 이제 높이게끔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타임 차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하는 거는 이제 오프라인 시뮬레이션, 그래서 베리어블 타임 스텝이라든가 픽스드 타임 스텝이라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픽스드 스텝은 이제 스텝마다 시간은 다 같지만 이제 요 큰 대문자 TS는 이제 실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시간은 다르죠. 실시간 시뮬레이션은 각 스텝의 시간과 실제 시간을 똑같이 맞추어서 실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뮬레이터가 필요한데요. 저는 주로 이제 현재 스피드고트의 실시간 시뮬레이터를 쓰고 있고요. 다양한 코어, 뭐 한 개가 코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멀티 코어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전력 시스템, 전력전자, 자동차, 선박, 우주항공. 아시다시피 파워 시스템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배에도 있고요. 비행기에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위성에도 그렇게 큰 파워는 아니지만 이런 파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 시뮬레이터는 매스웍스사의 시뮬링크 및 시뮬링크 리얼타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된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은 보시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컴퓨터를 실시간 시뮬레이터 연결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제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 컴퓨터는 이제 시뮬링크 리얼타임 계열의 이제 OS, 리얼타임 OS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시뮬링크 리얼타임,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한 이러한 뭐 제어기라든가 어떤 시스템들은 이제 코드가 돼서 이제 여기서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죠. 사실 실시간 시뮬레이터 내부 구조를 보시면은 우리가 쓰는 컴퓨터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똑같은데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들어가서 이제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 시스템을 보시면은 이게 타겟 모델입니다. 보시면은 주로 요 모든 모델이 이제 CPU에서 거의 다 작동을 하게끔 될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요 파워 컨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력전자 하시는 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제 FPGA에서 돌리게끔 되어 있죠. 이제 모든 시스템을 이제 모델로 구성을 하고요. 여기서 또 이제 하이 스피드냐, 로우 스피드냐 이제 구분을 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실시간 시뮬레이션 규칙에 맞도록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한 단계 이제 오프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솔버도 무조건 픽스드 스텝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지브라 룹을 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초기 값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들을 에러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오프라인 시뮬레이션에서 에러가 없어야 됩니다. 오프라인 시뮬레이션에서 에러가 없어야 실시간 시뮬레이션에 넘어와서도 에러가 없을 가능성이 확실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이블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실시간 모델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맞는 이제 파워 컨버전 스택은 이제 FPGA 모델로 변환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이제 하시면은 보시면은 디자인은 저희가 이제 여기 설경 PC에서 하고요. 이런 것들을 코드로 변환해서 이제 실행은 실시간 시뮬레이터에서 이제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제어기 성능 검증, 안전 기능 성능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상세 설계를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실시간 시뮬레이터를 좀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이틀 동안 시뮬레이터를 돌려서 이틀 동작하는데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도 좀 찾아낼 수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전력 시스템에 한 번 장착을 하게 되면은 24시간 365일 감시를 하거나 동작을 해야 되는 제품들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뭐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돌릴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장시간 돌려보는 것들도 개발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RCP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실시간 시뮬레이터를 제어기로 활용을 합니다. 이제 실제 플랜트와 이제 실시간 시뮬레이션 모델 제어기를 이제 연동을 하게끔 되고요. 제어기로 쓰기 때문에 실시간 시뮬레이터로 실제 플랜트를 제어를 하게끔 되는 거죠. 이때 아날로그나 디지털 I/O를 이용해서 실제 플랜트와 연결이 되고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거는 I/O 인터페이스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실시간 시뮬레이터는 굉장히 제네럴한 I/O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 플랜트와 연결을 하려면 중간에 어떠한 특별한 장치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어기를 쓰기 위해서는 실시간 시뮬레이터의 필수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제어기 가상화가 가능해야 돼요. 내가 제어기를 100마이크로세컨드로 돌리는데 100마이크로세컨드 지원이 안 된다. 그럼 실시간 시뮬레이터를 제어기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어기와 똑같이 물리적인 연결 장치가 반드시 실시간 시뮬레이터에 탑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역폭도 제어기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되고요. 디지털 인풋 아웃풋 갖고 있어야 되고요. 뭐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 심지어 통신까지 다 실시간 시뮬레이터가 이런 모든 기능들을 갖고 있어야 제어기를 대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저희가 개발한 장비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인터페이스 장비 보시면은 뭐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라든가 디지털 인터페이스, 어떠한 장비들은 이제 광신호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이제 전압을 되게 높게 쓰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대신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개발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제품은 대부분 이제 커스터마이즈로 지금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뭐 기술 지원이나 이런 서포트들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실제 시스템이 되겠고요. 리얼 시스템이고요. 중간에 I/O 인터페이스가 있고, 이제 실제 제어기를 이 시뮬레이터로 이용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컨택터는 디지털 아웃풋, 센서는 아날로그 인풋으로 받아서 실제 제어 알고리즘이 여기서 작동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할 게 많습니다. 그리드, 아까는 저희가 뭐 이런 아이디어를 좀 쓰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전에 썼던 모델이랑 실제랑 많이 다를 겁니다. 다른 점들을 찾아서 반드시 이 모델을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어기를 개발하시니까 이제 알고리즘도 수정하시겠죠? 시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이제는 내부 제어기, 외부 제어기 이런 것들에 대한 통신도 다 모델로 구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I/O, 하드웨어 쪽이나 모델 쪽도 다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배터리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실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랑 다른 점들을 찾아서 저희가 실제 모델도 다 구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때부터 좀 할 일이 많죠. 그리고 나서 이제 힐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모델은 다 됐어요. 모델은 다 되고, 힐은 이제 가상환경의 플랜트와 개발된 실제 제어기의 성능평가로 각종 고장모사 등 다양한 신뢰성 시험, 좀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 이 제품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죠. 이 제품은 나중에 이 현실 세계에서 장착이 될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현실 세계에는 제어가 어려워요. 스테이블해야 되고요. 우리가 뭔가 고장을 만들어 우리 제품 잘 작동하지, 이거 보여주기가 너무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가상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사실은 힐입니다. 하게 되면은 뭐 제어기에 뭐 각종 센서 및 부하를 제품 개발 장착하지 않고 뭐 성능 예측이 가능하고, 시행착오 최소화하고, 고장 현상 모사 쉽고요. 안전하게, 여기 뭐 폭발하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여기서 힐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어기를 잘 속여야 됩니다. 제어기가 이게 가상 세계인지 현실 세계인지 모르게끔 이제 잘 속여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모델입니다. 모델을 좀 현실같이 최대한 좀 잘 만들어야지 제어기를 속이겠죠. 다만 가상 시스템은 저희가 충분히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장 모사를 만들어 놓고, 뭐 고장이 난다고 해도 뭐 폭발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시스템, 그다음에 여기에도 반드시 신호 변환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이제 제어기만 연결하기 때문에 저전력 신호 레벨을 하죠. 해서 또 여기서도 이제 힐을 위한 실시간 시뮬레이터의 필수 조건은 사실 아까 RCP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힐을 하기 위해서 한 필수 조건이 사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로 힐은 플랜트를 대신하기 때문에 제어기보다 최소 10배 이상은 빨리 돌아가야 돼요. 사실 힐이 된다는 것들은 충분히 제어기로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어기가 설치될 물리적인 플랜트의 가상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제어기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돌아가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면 이제 실수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보시면은 요즘 일반적으로 파워 일렉트로닉스는 1마이크로세크, 파워 시스템의 EMT는 50마이크로세크, 파워 시스템 페이저 도메인은 1에서 10ms,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은 대부분 1ms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런 물리적인 연결 장치, 또 플랜트와 거의 대등하게, 아시다시피 플랜트는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최대한 아날로그랑 가깝게 하게 되면은 제어기 자체는 사실은 이게 딱 픽스드 스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최소 제어기의 10배 이상은 빨리 돌아가는 플랜트를 만들어줘야 저희가 제어기를 제대로 좀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그림은 좀 비슷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실제 제어기가 연결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다 가상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실시간 시뮬레이터에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시간 시뮬레이터의 디지털 인풋으로 이제 컨택터 신호를 제어기로부터 받고요. 센서를 시뮬레이터에서 모사해 주기 때문에 아날로그 아웃풋으로 이제 시뮬레이터에 제어기에다 이제 센서를 모사해서 그런 신호를 넣어주는 거고요. 여기에 맞는 이런 그 상위 제어기라든가 뭐 유저 인터페이스들도 다 통신으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할 게 많아요. 실제 제어기도 이제 힐수로 해서 실제 전과 다른 것들은 전에는 제어기가 모델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실제 제어기가 되어 있죠. 그 중간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UI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그래피컬 인터페이스로 만든 제어기를 이제 C 코드로 다 변환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제어기를 검증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실제 제어기를 수정하게 되면은 그 전 스텝으로 돌아가 그 모델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통신, 아까 RCP랑은 다르게 플랜트와 제어기와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다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IO도 아마 인풋 아웃풋이 다 바뀝니다. 이런 것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모델 인터페이스들도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는 전에 RCP에서 실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찾아서 이미 구현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이제 BMS 모델을 이제 만들어서 통신으로서 제어기에서 필요한 배터리 정보들을 BMS를 통해서 이제 보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하시고 나시면 다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파워힐로 가게 됩니다. 파워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상한 앰프와 우리 실제 전력기기, 실제 이제 ESS, PCS로 따지면 이제 전체 프로덕을 갖고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파워힐의 특징을 좀 보시면은, 파워힐의 특징은 앰플리파이어의 성능 자체가 파워힐의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시간 시뮬레이터의 성능은 충분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시면은 파워힐의 성능은 앰프의 성능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앰플리파이어는 뭐 반드시라고, 이게 앰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물론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시험 대상품보다 용량이 커야 되는 거죠. 내 제품이 100kW인데 50kW 갖고 테스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기능 테스트는 할 수 있는데 좀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든다거나 어떠한 것들 이제 충분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 대상품보다 용량이 커야죠. 그리고 이제 고성능을 위한 필수 조건은 이제 이러한 4상한이 좀 돼야 된다. 4상한이나 DC 같은 경우에는 2상한 동작을 해서 이렇게 1상한, 3상한, 뭐 4상한, 2상한 이런 것들. ESS 같은 경우는 이 4상한을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앰프의 성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고속 인터페이스. 대부분 아날로그 인터페이스가 사실은 가장 저렴합니다. 다만 단점은 좀 노이즈에 약해요. 노이즈가 실제로 케이블에 실려서 파워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파워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서 실험하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그 노이즈가 많죠. PWM 구동도 많이 하고 전류도 많이 흐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디지털로 하는데, 디지털로 바꾸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단가가 올라갑니다. 실시간 시뮬레이터도 필요하고요. 안에 이제 통신 기능을 추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높다라는 좀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딜레이 타임. 저희가 이제 커맨드를 보냈을 때 출력이 나가게 되는 것들, 그런 이제 딜레이 타임도 저희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 볼테이지 슬루 레이트, 그다음에 주파수, 그다음에 주입 가능한 하모닉, 이런 것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와 비슷한 파워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여기서 이제 만드시는 제품을 만들어서 뭐 국내에도 하겠지만은 이제 사실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그 파워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근데 사실 해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테스트하고 개발되고 나서 이제 해외로 나갈 때는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파워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모로코 쪽에서도 지금 사업 때문에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는 아침에 재는 파워랑 점심에 재는 파워랑 전압도 많이 다르고요. 주파수도 막 1, 2Hz씩 막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모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제어기, 이제 실제 제어기고요. 내부 제어기도 아마 실제 제어기가 탑재가 돼 있을 겁니다. 이제 외부 제어기, 통신을 구현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실제 제품이 될 거고요. 배터리 최대한 비슷한 모델을 이용을 할 거고요. BMS 통신 구현을 해야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 파워힐 컨피규레이션을 보시면 여기 실시간 시뮬레이터가 있고요. 실시간 시뮬레이터 안에 CPU와 FPGA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 플랜트는, 그러니까 25 마이크로세컨드 이상의 플랜트는 CPU에서 돌리고, FPGA에는 이제 빠른 플랜트를 돌리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앰프와 통신 구현도 해야 됩니다. 해서 실제로 배터리를 모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류 전압, 이제 어떠한 셋 포인트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피드백 받고, 그 다음에 이 앰프에도 개통을 모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통에 대한 셋 포인트를 저희가 이제 전송을 하고 메저먼트 데이터를 피드백을 받게끔 되는 거죠. 이러한 통신 구현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파워힐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은 이 실제 ESS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배터리를 모사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개통을 모사하게 될 겁니다. 이때 모델은 어디 있냐? 다 실시간 시뮬레이터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배터리, BMS, 이 안에다 다 이제 구현을 하실 거고요. 이 개통 다 이 안에 구현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 파워를 만들어내는 건 이 앰프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DC 만들어 놓고요. AC 만들어 놓고 차지 오퍼레이션, DC 오퍼레이션에서 이 제품을 실제로 테스트를 하게끔 되는 거죠. 실제로 여기 있는 뭐 통신도 한번 끊어 보고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유저 인터페이스도 만드셔야 됩니다. 사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순수 여러분들이 엔지니어 분들이 쓰는 그림들이고요. 아, 우리 여기면 충분하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순수 개발용 이런 UI로 이제 이용을 하시게 될 거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과제도 많이 하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도 이제 잘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한전 KPS랑 같이 한 이제 운영을 위한 이제 GUI고요. 요거는 이제 한전 KPS에서 안산시 수소 실증 시스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제 이 뒤에는 실시간 시뮬레이터가 작동을 하고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실제 제품이 실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제어가 잘 되는지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UI도 이제 필요를 한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제가 이제 한 프로세스는 다 설명을 드리고 지금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모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만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델 그리고 실제가 같아야 돼요.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실시간 시뮬레이터 앰프는 솔직히 좀 비용이 좀 있다면은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모델을 구매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고요. 이 모델은 아시다시피 단계별로 결과가 하고 제품이 개발되고 하면서 모델은 점점 신뢰성이 높아지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그런 모델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것들은 추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은 어디서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대부분 이러한 모델들은 다 사내에서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모델이 지금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이 모델로 이제 빠르고 신뢰성 높이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신뢰성 높은 제품을 판매해서 이제 금전적으로 이익을 받고 나중에 이런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유지 보수나 제품 업그레이드를 좀 가속화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모델들을 활용해서 신제품을 빨리 가속화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를 한 번만 해보면 제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부터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하면 신제품, 조금만 기능 더 추가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모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힐 구축 프로세스는 뭐 오프라인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이제 파워힐, 그다음 뭐 힐을 위한 실시간 시뮬레이터의 필수 조건, 파워힐의 좀 조건들, 그다음에 운영을 위해서 이런 UI도 필요하다. 실제로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비전공자가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파라미터도 넣고, 그리고 이제 운영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 과정을 좀 중요한 건데, 예, 기업 개발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게 거기에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떠한 교육들도 이제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를 충분히 기업 개발원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